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립낙동화생물자원관 교육강사 김미라입니다. 오늘은 도플갱어 생물다양성 식물편입니다. 도플갱어란 무엇일까요? 마치 복제한 것처럼 누군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나 생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갈대와 억새는 긴 줄기 끝에 꽃이 달린 모양이 닮았지만 전혀 다른 종입니다. 여러분은 정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은 생물 중에서 비슷하게 생겼지만 완전히 다른 생물, 즉 도플갱어 생물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플갱어 생물 다양성 식물편 첫 번째, 갈대와 억새입니다. 여러분은 힐링이 필요할 때는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호숫가나 바닷가를 많이 갑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갈대와 억새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대와 억새는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갈대는 줄기 끝에 갈색의 꽃이 피고 억새는 줄기 끝에 은빛의 꽃이 핍니다. 갈대는 약 1.5에서 3m까지 자라고 억새는 약 1에서 2m까지 자랍니다. 사는 곳을 살펴보면 갈대는 주로 호수나 연못 주위 물가에서 자라는 수생식물이고 억새는 주로 산이나 들판에서 자라는 육상식물입니다. 갈대와 억새는 발견된 장소와 꽃 색깔로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수생식물 중에 연과 가장 닮은 식물은 수련입니다. 도플갱어처럼 닮았지만 알고 보면 서로 다른 식물인 연과 수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홍색 또는 흰색의 꽃이 피는데 구별하기 힘들어 잎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연잎은 둥글고 잎맥이 가운데에서 사방으로 퍼지고 잔틀이 많아 물에 젖지 않습니다. 물방울이 굴러다니는 게 보이나요? 수련잎은 타원형이고 V자 모양으로 깊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잎은 연잎과 달리 물에 젖는다고 합니다. 연은 긴 줄기가 물 밖으로 완전히 뻗어나와 꽃과 잎이 피고 수련은 수면 위에 잎이 둥둥 떠 있습니다. 연과 수련은 잎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볼 수 있는 새빨간 열매, 뱀딸기와 산딸기입니다. 이 두 식물의 열매는 동그란 딸기 모양으로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식물입니다. 비교해 볼까요? 뱀딸기는 하나의 줄기 끝에 하나의 열매가 달리고 산딸기는 하나의 줄기에 여러 개의 열매가 달립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뱀딸기는 전체적으로 열매 겉면에 씨앗이 촘촘히 붙어 있고 산딸기는 작은 열매마다 씨앗이 한 개씩 들어있어요. 잎을 살펴보면 뱀딸기는 덩굴지며 잎은 3개로 갈라져 있고 산딸기는 곧은 줄기로 자라고 잎은 5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뱀딸기와 산딸기는 열매의 모양뿐만 아니라 꽃의 색깔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뱀딸기는 노란색 꽃이 피고 산딸기는 흰색 꽃이 핍니다. 이렇게 뱀딸기와 산딸기의 열매의 모양과 꽃의 색깔로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주황색 열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귤? 우리가 맛있게 먹는 귤과 똑 닮은 과일이 있어요. 바로 탱자입니다. 귤나무와 탱자나무는 열매의 모양과 꽃이 똑 닮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두 나무는 과연 어떻게 구별할까요? 귤나무의 줄기를 살펴보면 잎은 가시가 없이 매끈하지만 탱자나무는 줄기에 가시가 돋아 있습니다. 귤은 11월이 되면 노랗게 익어서 수확하여 주황색으로 숙성이 되면 드디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달콤한 귤이 됩니다. 탱자의 열매는 귤보다 조금 작습니다. 탱자는 8, 9월경 노랗게 익지만 귤처럼 달콤하게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탱자 열매는 굉장히 시기 때문입니다. 귤과 탱자의 열매는 비슷하지만 줄기에 가시가 있으면 탱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 같은 식물일까요? 땡! 아닙니다. 왼쪽은 작약, 오른쪽은 모란입니다. 작약과 모란은 생김새도 비슷하고 다양한 꽃 색깔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생물이죠. 작약은 5월부터, 모란은 4월부터 탐스러운 꽃을 볼 수 있어요. 작약은 봄이 되면 새싹이 돋는 풀이고 모란은 가지에서 새순이 돋는 나무입니다. 작약잎은 긴 타원형에 잎의 가장자리가 작은 톱니 모양으로 광택이 있고 모란잎은 오리발 모양으로 생겼고 광택이 없습니다. 닮은 듯 다른 작약과 모란은 꽃 피는 시기와 줄기의 차이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본 민들레 씨앗. 그런데 우리나라에 민들레가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민들레와 서양 민들레입니다.
이 예쁜 노란 꽃은 우리나라 민들레일까요? 아니면 서양 민들레일까요? 구별하기 힘든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민들레는 주로 노란색 꽃이 피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흰색의 민들레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서양 민들레는 노란색 꽃만 핀답니다. 민들레의 꽃받침은 위를 향해 곧게 서 있고 서양 민들레의 꽃받침은 아래로 처져 있어요. 민들레와 서양 민들레는 꽃의 색깔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렵지만 꽃받침을 보면 이제는 확실히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4장의 노란색 꽃잎을 가진 이 두 식물은 애기똥풀과 피나물입니다. 닮았지만 다른 두 식물을 알아볼까요? 먼저 잎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똥풀의 잎의 가장자리는 둥그스름하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고 피나물의 잎의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입니다. 애기똥풀의 줄기를 자르면 노란색 즙이 나오고 피나물의 줄기를 자르면 빨간색 즙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나물은 이름이 피나물이래요. 침려주의 대명사 소나무와 잣나무입니다. 늘 푸른 나무로 바늘잎과 솔방울 열매도 닮았습니다. 모양이 비슷해 구별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까요? 가장 큰 특징은 잎의 개수입니다. 소나무 바늘잎은 2개이고 잣나무는 5개입니다. 소나무 열매 모양은 둥근 타원형이고 잣나무 열매 모양은 긴 타원형입니다. 이렇게 소나무와 잣나무는 바늘잎의 개수와 열매 모양으로 구별하면 가장 쉽게 알 수 있어요. 주변에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생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은 우리에게 힐링도 주고 음식, 약의 재료 등으로 각각의 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식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알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에 오시면 다양한 도플갱어 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닮은 듯 다른 식물을 찾아보고 관찰해 보세요. 제가 서 있는 이곳 전시온실에 오시면 살아있는 식물도 보실 수 있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